오늘 경기도 화성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남녀 4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또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동탄 주상복합 건물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깨진 유리창과 유리 파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에어매트를 이용해 탈출했던 흔적입니다. 하지만 탈출하지 못한 4명이 결국 숨졌고 47명이 연기 등을 마셔 다쳤습니다. 오늘 낮 12시 42분쯤 남녀 2명이 진화 작업이 끝난 건물 내부 피부관리 점포에서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낮 1시 이후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된 다른 중상자 2명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또 주민 4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물 내부 2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홈플러스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갇힌 시민들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소방서에서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대피하는 등 모두 13명이 구출됐습니다. 그만큼 불이 빠르게 번져 현장 상황이 급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난 곳은 6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안에 있는 센트럴 포인트물 B블럭 저층부에 있는 상가동입니다. 초고층 건물인 메타폴리스는 상가 건물 2동, 1266가구가 사는 주거동 4개 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점은 주상복합 건물 메타폴리스 본동과 연결된 4층짜리 상가의 3층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당시 철거 작업 중이어서 어린이 고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놀이시설이 펭귄 캐릭터가 사는 극지방을 연출하는 인테리어를 위해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로 꾸며져 있어 유독가스가 배출돼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불로 인해 발생한 매캐한 연기가 고층부로 계속 올라오자 놀란 주민 103명은 대피 방송을 듣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시 스프링클러와 화재 비상벨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네, 지금 현장 연결 중이었는데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다시 정비되는 대로 연결해서 상황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된 뒤 처음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던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가 갑자기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실패한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낸 뒤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구속된 뒤에 처음 특검에 나온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병원으로 이송됐다고요. 네, 박채윤 씨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특검에 나왔는데요. 오늘 새벽 각종 특혜를 대가로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뒤 처음 특검에 나왔습니다. 특검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건강상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특검 조사실로 들어간 지 1시간쯤 됐을 때 변호인을 기다리던 가운데 들것에 실려 나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는 옮겨지면서 신음하며 오열했는데요. 특검 측은 박 씨가 대기실에 있을 때부터 호흡 곤란을 호소해서 응급차를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흡과 맥박은 정상이라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과호흡 증상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특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특검은 황 권한대행 측의 공식 공문을 받은 뒤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 측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완강히 거부하고 황 대행마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와대에 강제로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원하는 목록을 청와대에 제시하고 청와대가 이를 충실히 제출한다는 협의가 이뤄지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청와대에 한 증거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비판하고 있는 등 여론이 좋지 않고 법원이 오는 28일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넉넉하게 발부했기 때문에 특검이 다시 청와대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검은 다음 주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인데 압수수색 여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특검이 출범하면서 가장 공들여온 부분이죠.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결국 무산됐기 때문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늦어도 10일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가능 여부와 큰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자체가 중요한 만큼 청와대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공개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사 방식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계속 청와대 측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입니다.